시험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영어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렇게 영어 독해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영어 실력이 다르고 접근법이 달라서 똑같은 독해 문제를 풀더라도 얻어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기본기도 없는 채로 그저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얻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시간 낭비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족족 실력으로 쌓일 겁니다. 친한 친구,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영상을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고맙다는 말 들으실 겁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독해 문제를 풀 때는 3단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중점으로 학습하고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초점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해 지문 공부 3단계가 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 문장 구조 파악을 연습해야 되는 단계. 2단계, 글 구조 파악을 연습해야 되는 단계. 3단계, 문제풀이 자체를 연습해야 되는 단계. 똑같이 독해책을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면 천일문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1단계인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 1단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1단계입니다. 문장 구조요. 이거 안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되긴 돼요. 다른 요소의 실력이 올라가면서 되긴 됩니다. 점수도 올라요. 그런데 언젠간 조만간 반드시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 한계를 뚫으려면 다시 1단계로 돌아와야 돼요. 물론 일단 가볍게 1, 2, 3단계 하고 나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도로 1단계로 돌아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 3단계가 뭔지를 의식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공법이죠. 아무튼 이 1단계 문장 구조 파악할 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때는 제가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정답률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그냥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독해책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때는 독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 안에 있는 문장, 그 문장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정답률은요, 문장 구조 파악할 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아직 문장 구조도 파악할 줄 모르는데 무슨 정답률이에요. 아시겠죠? 아직은 정답률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다 틀려도 돼요. 문장 구조 파악만 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문장 구조 파악만 잘해도 거의 안 틀립니다. 자, 아시겠죠? 1단계에서는 문장 구조가 중요하고 독해책으로 공부를 하지만 나는 지금 문장 단위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가 잡혔어요. 어떤 문장을 봐도 주어, 동사, 수식어, 병렬 구조, 구와 절 파악 이런 거 잘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영어가 아니라 글을 읽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영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영어라는 수단을 도구 삼아서 글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읽어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예시고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구나. 즉, 미괄식 구성이구나. 이 글은 처음에 주장하는 바를 딱 밝혀놓고 그 다음에 예시, 상술, 부연을 늘어놓는, 즉 두괄식 구성이구나.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하면서 카페인의 장점에 대해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역적으로 꺾이면서 카페인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카페인이 소재고 그 카페인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영어인가요? 아니죠. 언어죠, 언어. 이런 식으로 영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을 발달시켜야 돼요. 왜냐면 영어가 언어니까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시야를 갖게 되면요. 중간중간 해석 안 되는 거, 중간중간 단어 모르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라는 게 원래 순수 영어 실력과 이런 언어적인 실력이 상호 보완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언어적인 부분까지가 영어 실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글 단위로도 바라볼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3단계입니다. 이제 뭐죠? 이제서야 정답률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만 잘 돼도 웬만한 문제는 맞춥니다. 아무리 못해도 후하게 잡아도 3등급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3등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직 문장 구조, 글 구조 파악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문장 구조, 글 구조 파악 실력에 걸맞는 어휘력까지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러면 3단계 문제풀이 자체를 연습하는 단계는 뭐냐? 킬러 문제, 즉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습이죠. 이때부터는 틀린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틀린 이유도 다양해요. 거의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필이면 선택지 단어 딱 모르는 게 있어서 틀린 경우, 이런 거는 선택지 단어를 모를 만큼 어휘력이 약했다라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 단어만 알았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글 단위에서는 문제가 없던 거예요. 자, 아니면 글 자체를 내용을 이해 못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글 속에 있는 특정한 단어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특정한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이렇게 또 갈리겠죠. 또 아니면 영어가 아니라 아예 논리에서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했는데 선택지를 고를 때 함정에 말려든 거예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어 시험을 100점 맞지 못하는 경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게 이 정도일 텐데 틀린 이유가 이 중에 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까지 제대로 해야 1등급 나옵니다. 자, 제가 편의상 3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세 개를 아무리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걸 의식하고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무슨 블럭도 아니고 1, 2, 3 딱딱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단어는 평생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굳이 단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단어를 학습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1단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의 최대 한계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천일문을 공부해라. 2단계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영어도 결국 언어다. 3단계 문제 자체를 분석해라. 특히 틀린 문제를 복기해라. 영어 외적으로 논리, 문제 해결력, 센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결국 답을 맞춰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까지 잘해야 1등급 나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독해책 풀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염두에 둔 채로 초점을 이동시키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